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조한송. 네, 조성준 기자입니다. 첫 출연인데 구독자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입 기자 조성준 기자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브릿지 영상에 출연했고 부동산부에도 발을 한번 들여봤습니다. 네, 오늘 신입 기자다운 열정과 패기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앞선 영상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 안양시에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연출한 영상인데요.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라 할지라도 좀 밤길이 어두워지고 또 인적이 드물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이 안전귀가 서비스라는 앱을 자체 개발을 했는데요. 이용자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위치 공유, 긴급 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최근에는 이 안심기가입 이용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긴급하게 치안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사범이 이용자 주변 20m 내에 접근했을 때 위치 공유가 되고 또 이 관제센터에서 성범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현장에 보호관찰관이 출동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시범 도입 중입니다.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말 그대로 안심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안심 서비스 저희가 직접 뒤에서 체험해 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국토부가 2015년부터 108개 지자체에 보급한 이 통합 플랫폼과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안심기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앱 하나로 전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경기도 내 16개 시도와 서울 그리고 인천에서 이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 서비스를 체험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이용자들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조한송 기자가 이제 화면에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적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이 늦은 밤길에 안전기가 앱을 실행을 하시면 지금 이게 이동 경로를 우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SOS를 요청을 하시면 이 정확한 좌표로 영상을 보면서 경찰, 경우에 따라서 119를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안전기가 앱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안양시 내에서도 좀 어두운 골목길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14분인데도 벌써 해가 져서 좀 어둑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어두운 밤길에서 실제 이 안전기가 서비스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이 안전기가 서비스 앱을 다운을 받았는데요. 간단한 이 가입 절차를 걸치니까 인근 CCTV와 이 경찰서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앱을 켠 상태에서 제가 위급 상황 호출까지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 텐데요. 그 이후 이 관제센터에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두운 밤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앱이 실제로 좀 효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3번 흔들면 이 응급 상황이 바로 호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바로 켜지고 전송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조한송 기자님이 현장에서 SOS를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하는 순간 바로 실시간으로 상황판의 알람과 함께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이게 범죄다라고 판단되면 트래킹, 즉 CCTV를 정밀 조작을 해서 그 여성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합니다. 범죄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보통 얼굴도 찍어야 되고 차량 있는 번호판도 찍어야 되고 어디 이동 경로로 도망가는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아마 저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선이 확인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경찰은 바로 여기서 무전으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순찰차한테 도움을 협조를 요청하고요. 119의 협조를 별도로 요청하기 위해서 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찰분이 119에 바로 신고를 대신해주고 119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현장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순찰자한테 지령을 내리고요. 그렇지 않고 지구대에서 출동한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대를 출동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여성분이나 아니면 뭐 피해자분을 구호 수출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주고 그 승객이 볼일 보고 나오는 때까지 몰래 있다가 그리고 강제로 태워서 그럼 범죄에 다다르는 그 시점에 이분이 안전기가 앱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 안전기가 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별도 여기가 어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확한 지점을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택시기사를 이제 경찰에서 검거하는 사례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OS가 확인이 됐을 때 이게 또 한꺼번에 뭐 두세 건씩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야간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해서 근무 요원이 더 많거든요. 먼저 접수되는 순서로 관제 요원 한 분께 순차적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알람이 울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공휴일이나 휴일 없이 근무를 합니다. 총 40명의 관제 요원이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24시간 365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고 분화되면서 도시의 문제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집니다. 다변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가 보다 똑똑해져야 합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는 또 한 번 우리의 안전관리 능력을 돌아보게 했는데요. 드론,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해 얻은 정보 시스템을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 방제,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도시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 장애인 단체가 출퇴근길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 시민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모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속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부산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용 승차 공유 플랫폼은 이런 이슈를 해결한 좋은 예입니다. 국토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0년 5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교통 환경 구현을 제안했고 예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성준 기자와 함께 안심기가 앱 서비스를 체험해봤습니다. 네, 최첨단 스마트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시민의 밤길을 지키는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조성준 기자 오늘 체험해보니 어땠나요? 일단은 어마어마한 모니터 수에 깜짝 놀랐고요. 네. 길거리를 다닐 때, 뭐 집에 귀가하실 때 이런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 CCTV로 이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험을 해보면서 우리의 도시가 얼마나 더 보다 안전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성준 기자, 우리 체험기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2번 더 여러분들을 뵐 예정이고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인천에서 뵐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되는 기술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편도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